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태리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멜로니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거르고 딸과 함께 중국을 찾았습니다. 2022년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2023년 이태리가 1대1로에서 탈퇴한 뒤 다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멜로니는 굳이 1대1로에서 탈퇴할 의지는 없었지만 미국과 집단 서방의 압력 때문에 탈퇴했습니다. 멜로니로서는 다시 1대1로에 합류한다고 하기가 좀 머쓱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 이태리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요구한 실크로드의 양끝편이라면서 화평합작, 개방포용, 서로 배워 귀감을 삼기,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실크로드의 정신을 되살리자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는 중국, 이태리 전략 파트너십 체결 20주년이자 마르코폴로 서거 700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행동을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역사가 요구한 실크로드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1대1로라는 단어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경제, 무역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태리는 브라셀의 방침에 따라 중국을 멀리하는 바람에 경제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대1로를 탈퇴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은 그런 이태리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1대1로라는 단어를 피하면서 이태리와의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차이정유엔은 이를 두고 시진핑의 그릇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이 1대1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태리가 미국에 혼나는 경우를 모면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이태리 두 나라는 일단 3년 동안 교역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에 합의하고 공업, 식품안전, 문화교육 부문에서 교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멜로니는 중국 자동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 장벽에 반대한다면서 중국 자동차 메이커가 이태리에 공장을 짓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로니의 방중에 따라 이태리 중국 경제 포럼에 초청된 기업으로는 이태리 타이어 제조사 피렐리, 에너지그룹 ENI, 방산기업 레오나르도, 다수의 와인 생산업체, 여러 이태리 럭셔리 패션 그룹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어려운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멜로니의 중국 방문은 안정에 기여하고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멜로니 총리의 방중의 즈음에 7월 28일 베이징 밀레니엄 박물관에서 마르코폴로 전시회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멜로니는 마르코폴로가 우리에게 이태리와 중국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력 공세를 펼쳤습니다. 마르코폴로 서거 700주년을 기념하면서 멜로니를 끌어당기는 중국 외교의 치밀함은 대단합니다. 이번 멜로니의 방중은 파격이었습니다. 멜로니가 8살 난 딸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이 깔린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중국 측은 화동을 동원해 멜로니와 딸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위시엔두 황자차의 보호관을 특별히 열어 멜로니와 딸을 위한 청나라 황제 정찬을 선사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청나라 공주의 복장을 한 채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멜로니와 그녀의 딸은 중국 측의 환대에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 정도의 환대는 누구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외교 수완은 대단합니다. 멜로니가 베이징에 있는 동안 이태리는 시리아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주 다마스커스 대사로 스테파노 라바냐를 임명했습니다. 이태리가 브라셀과 워싱턴의 명령에 따라 대사를 철수한 지 12년 만입니다.
G7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집단 서방의 금기를 깼습니다. 멜로니의 방중, 그리고 이태리와 시리아의 외교관계 수립은 지금 국제질서에서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